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Notice of Conditional Payment Pending Eligibility Review라는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게 바로 조건부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거 리뷰해드리고요. 조건부는 수당을 한 번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2주 이상 수당이 펜딩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해준 후에 차후에 자격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 심사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7월 마지막 주부터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꽤 많이 받으셨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Notice of Conditional Payment Pending Eligibility Review,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계속 조건부 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존에 수당을 한 번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2주 이상 수당 펜딩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페이먼트 스테러스가 펜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돈을 지급을 해준 후에 차후에 계속 자격 심사는 하겠다는 거죠. 수당이 지급된 후에도 계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수당 자격이 없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으실 수 있고, 오버페이먼트 웨이브 되는 거 있죠, 탕감, 그것도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응대를 하셔야 돼요. EDD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추가 요청 서류를 그냥 무시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 오버페이먼트 노리스 많이 받으시는데 자칫 어필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컬렉션 디파트먼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속 뒤에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는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 심사 중이라도 페이먼트가 조건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풀타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셔서 인컴 보고를 했을 때 수당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펜딩은 액세시브 어닝으로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수당 신청할 때 뭔가 정보를 잘못 제공해서 이게 과실이건 혹은 일부러 사기성이건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황일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난 상태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건부로 수당 지급하는 거에 제외돼요. 그래서 수당을 받을 수 없고요. 혹은 기존에 이미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으신 분들 또한 수당 펜딩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일단 풀어놓고 나중에 오버페이먼트는 별도로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EDD에서 여러분들의 자격 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노리스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주 내에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워낙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노리스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추가로 EDD에서 심사에 대해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리스 오는 거 잘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자격 심사 중에라도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 놓치지 마시고 계속 Certify는 진행을 하세요. 차후에 EDD가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찾아내기 전에는 계속 지급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격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오버페이먼트 노리스가 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요. 여러분들이 설티파이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팬데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실업이 된 경우에는 수당 자격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다가 팬데믹으로 레이오프된 경우 혹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날짜가 정해져서 출근 준비를 앞두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고용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용주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혹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를 증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실업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던 중에 팬데믹이 터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는 EDD 입장에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더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펜딩된 수당에 대해서 조건부로 지급을 해주는데 일정 조건이 있는 거예요. 1회 이상 수당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2주 이상 수당이 펜딩되는 분들은 일단은 심사 중이라도 수당을 지급한 후에 차후에 마지막으로 수당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수당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수당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들이 가는 거예요. 로그인 하시면 클레임 히스토리를 눌러보시면은 스테러스라고 나와 있는 곳에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펜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not paid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disqual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조건부 수당 지급이 되느냐면 펜딩인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not paid 혹은 disqual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EDD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메시지로 보내면은 3주, 한 달 혹은 답이 안 오기도 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퀄리피케이션 된 분들은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수당 무조건 오버페이먼트 반납하라고 그러고 이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콜렉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되었는지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오면은 그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해서 DE1000M 어필 양식을 통해서 어필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꽤 오래 걸려요.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어필을 하시되 만약에 한 달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디스퀄리피케이션만 된 분들은 먼저 EDD에 전화를 하셔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무조건 어필을 했다가는 추가 다른 서류 때문에 이게 한 3개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컬렉션으로 넘어가고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을 받고도 한 달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런 분들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EDD에서 추가로 수당 자격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들을 요청을 계속 할 거예요. 특히 POA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이 됐다는 것을 반드시 증빙하라는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약을 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사람들을 착출해서 그 오버페이먼트를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회수된 수당을 가지고 다른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팬데믹으로 실업수당 받는 분들은 미리미리 서류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준비를 해두실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컨디셔널 페이먼트 펜딩 일리저빌리티 리뷰 노리스 받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다큐멘트들도 준비해 두실 수 있다면은 아무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펜딩된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